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14일 밤부터 각 커뮤니티라든지 SNS에서는 자정부터 이제 글쓰기도 조심하고 영상 올릴 때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전해주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2월 15일이 되면서 여러분이 쓰는 글도 또 다른 곳에서도 글이 좀 얌전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네티즌들이 걱정하는 것은 후보자 비방죄 이런 걸로 처벌될까 봐 조심하는 것이겠죠. 이게 좀 이상한 것이, 우리 개인들, 국민들은 이제 2월 15일부터 글쓰기도 조심을 하고, 또 영상 같은 경우는 말도 조심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글이나 말을 퍼가기 할 때도 조심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면,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면 전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서로 비방을 하고 막말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에게만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국민 너희들 꼼짝 마라. 이제 여태까지 되는 대로 짓거리고 되는 대로 행동했는데 이제는 침묵해라, 이렇게 겁을 주니까 결국은 무식한 대중은 떨고 있고, 그 덕분에 무식한 대중에게 재갈을 물린 그런 결과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편들어 줄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거칠고, 그리고 이것만 보게 되면 그저 글도 쓰지 말고 입 꽉 다물고 있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공지를 사방에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먼저 네거티브 전략,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또 비방,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후보에 관한 부정적인, 안 좋은 이야기, 또 약점, 이런 걸 이용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네거티브 전략은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선거에 나가는 그 후보자들 측에서 쓸 수 있겠죠. 일반 유권자는 네거티브 전략을 쓸 일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일반 유권자들 중에
그 자원봉사라고 할까? 이거 정식 자원봉사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내켜서 내가 저 후보를 돕겠다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겠다고 돌아다니면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말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 비방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속풀이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서 저 후보자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나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처벌이 된다. 그래서 일단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선거운동원 정도 되겠죠. 후보자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원처럼 자기가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홍보를 하고 남에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싸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경우는 역시 이런 규제 대상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러면 네거티브 전략은 되는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안 되는 것이구나. 대충 뭐 이 정도 느낌이 오죠. 그 다음으로 여기에 어떤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비방죄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는 이것은 이제 법조문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통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그런 결과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런 겁니다.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그 후보를 떨어뜨려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겠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본인, 그의 뭐 아내나 남편, 또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 이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퍼뜨리는 행위, 공표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선거운동원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비방죄.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비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고 권장되지 않는 것이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범죄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사실 그런 영역입니다. 이게 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과 이 비방이라는 것을 죄로 처벌함으로써 지키고자 하는 법이기 우리 전 국민이 그건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특정 후보자를 이제 떨어뜨리겠다. 이런 겁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이렇게 하면 공연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뜻이고 사실을 적시하여 그러면 진짜 그렇다 하는 거를 사람들 앞에 알렸다 하는 것이죠. 진짜. 그러면 사실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내 후보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는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 비방이 무엇인가? 이제 국어의 뜻으로 보면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후보가 떨어져라 하면서 지금 말한 그 후보 가족들, 일정 범위의 친족들, 그 사람들에게 있는 사실을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게 헐뜯는 게 돼서 처벌을 받는다.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소린가? 이렇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만을 보면 사실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 더해가지고 후보자와 지금 말한 그런 친족들, 배우자 그들에 대해서 특정 지역,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지역 사람, 성별 이런 거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렇게 이번에 이게 보도자료를 낸 셈입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각 기관에 이것을 내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일단 여기까지 지금 말한 여기까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겠다. 처벌받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과 SNS를 이용해서 이런 허위사실 공표 또는 그 후보자 비방을 해도 그래도 처벌을 하겠다고 애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SNS를 이용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할 경우에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그런 선거법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공표죄, 온라인 후보자 비방죄, SNS 허위사실 공표죄, SNS 후보자 비방죄라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있으면 이게 맞고 없으면 이것은 그냥 국민을 협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는 어떤 것이다 하고 사례를 소개해 놨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온라인과 SNS의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법조문하고 비교를 해봐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비방의 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연히 사실을 올려놨다. 그래서 사실을 올려놓으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이것도 처벌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하지 못하는 거구나. 더구나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엄한 분들이어서 국민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이제 그 공직선거법을 보기로 하죠. 앞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선 그게 어떤 것을 금지하는가 이걸 봐야 하겠죠.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항의 경우하고 제2항의 경우가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1항입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하면 후보자 자신이 될 거고, 당선되게 할 목적하면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아무튼 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 경우 기타의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자유가 너무나 극도로 침해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렇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금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불리한 게 아니고. 그래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 또 이거를 그 신문에 싣기 위해서 이런 허위 문서를 가지고 있은 사람, 이 경우 처벌한다. 그러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일단 허위사실이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항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그것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2항입니다.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앞에서 말한 내내 같은 방법, 뭐 연설, 방송, 신문 이런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가짜 정보 이런 것을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가짜 정보를 퍼뜨린 경우. 두 번째는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후보자에게 불리한 가짜 정보를 퍼뜨린 경우.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나쁜 짓이니까 처벌돼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 준법 국민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후보가 반드시 이번에 당선됐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이 아닌데 그 후보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인터넷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거를 퍼뜨린다든지 혹은 무슨 이메일을 뭐 수천 장을 이렇게 발송을 한다든지 이 예가 되겠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처벌될 수 있구나. 뭐 이거는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 활동을 하는데 이런 행위는 하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특정 후보가 떨어지게 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한 독립운동가다. 내가 그 후보를 위해서 백의종군한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감옥 가는 겁니다. 이 형을 보면 형이 무겁습니다. 유리하게 어떤 후보를 유리하게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SNS 활동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어느 후보를 그 후보하고 자기하고 무슨 특별한 계약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그 후보를 선전하면서 남들을 적대시하고 남들이 자기의 주장에 따라야 할 것처럼 이렇게 강압을 하고 또 와서 그 후보와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다른 후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과도한 욕설이라든지 과도한 어떤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생각지도 않았다가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 후보자 비방죄 쪽이 되겠죠. 공직선거법 제251조 여기에서 후보자 비방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거나 이거는 이제 후보자 자신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할 때 이렇게 되겠죠. 당선되게 하거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를 위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각자 우리 후보는 누구든 될 수 있을 테니까. 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이쪽이 당선되게 하거나 이걸 다 묶어놨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번에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연설, 방송, 신문 이런 이제 거기에다 한다는 방법은 여기에 무슨 카카오톡 이것도 들어갔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 아닙니까? 방법은 그런데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51조는 사실을 밖에다가 퍼뜨려도 처벌한다는 조문이구나. 어째서 사실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뭐 이런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면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뭐 그런 등의 그 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유권자들, 국민들은 대부분 이 단서에 해당이 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책임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 건지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251조는 입법 기술상의 하자가 있는 조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고쳐질 때까지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입법 활동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성실하게 그 임무 수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 동네 사람, 얼굴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뽑아 놓으니까 이런 법조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조문이 있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쓸데없이 수사기관에 불려가고, 그리고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가서 서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죄 확정이 될 때까지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공무원을 뽑을 때 그들이 일을 시켜놓으면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법조문이 생기면 국민은 이걸 찾아서 고칠 때까지는 대책 없이 여기에 따라야 된다. 그걸 생각하고 잘 뽑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어째서 이런 규정을 했는지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고 내용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국민들도,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더 멀리 나가서 보게 되면 국민들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니, 유튜브 방송을 할 때도, 신문 댓글을 쓸 때도, 게시판에도 무슨 찌재명이니 이점명이니 이렇게 썼죠. 사실은 그게 그냥 말을, 우리 요새 그 파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파자로 쓰는 모양이다 하면서 썩 좋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이거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보수 우파 쪽에서 맡아놓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행위를 막아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처벌하겠다 하고 엄포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항서결인가 윤항열인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근데 그것도 보면은 참 그 좋지 않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그 말이 생긴 시작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무슨 침술상가 뭐 이런데 그거를 이제 욕을 하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히히덕거리면서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국민들이 유권자가 다 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속해도 되고 어느 정도 비방을 하는 것도 괜찮고 네거티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법을 만들 때는 그게 걱정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법으로 이것을 제한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다. 그런데 법조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도 말을 그렇게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아주 쥐어짜서 볼 거 없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고 허위 사실을 막 퍼뜨리고 이거는 할 일이 아니죠. 게다가 법을 그런 사람들만 국민이다 하고 그걸 못 참아서 법을 만드는 것도 역시 딱합니다. 서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삼류다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이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 유권자의 그 지적 수준이라고 할까 리걸 마인드라고 할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이 네티즌들이 쓰고 있는 그 글들, 이 선거판에서 나오는 그 글들은 글도 아니다. 그건 쓰레기다.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걸 굳이 편들어 줄 생각은 없다. 이거를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들, 이제 우리의 리마연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 사람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을 때 싫은 것을 이야기하면 이걸 좀 수준 높게 이야기하면 비판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이 되죠. 이 비난을 달리 말했을 때 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기준이 거기서 거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비방하고 싶을 때 비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다 누리는 자연인인 국민이 그런 비방을 당했을 때 뭔가 좀 보호받고 싶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법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흔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어떤가? 국민의 일꾼을 뽑는 그런 공직선거에서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 하고 나온 후보자들은 자연인인 국민하고는 다릅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국민이 오히려 주인인 국민이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면 처벌하겠다 하는 것은 애초에 주객이 전도되고
상하가 뒤집힌 것이죠.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건 원칙입니다. 실제로 형법에서 이 비방을 처벌하는 게 한 2건 정도 나옵니다. 하나가 형법 제106조 국기, 국장, 비방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그리고 이제 국장, 도장이 되겠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함으로써 이제 성립하는 그런 범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 행위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앞에 이제 모독죄라는 게 있고, 이걸 손상하거나, 떼어내 없애거나, 더럽히거나 하는 이게 이제 모독죄인데,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방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기나 국장이라는 것은 우리 5,100만 국민 전체가 국가의 상징으로 존중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 그게 이제 비방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비방이 들어가는 것이 명예훼손죄에서 명예훼손죄 중에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309조에서 이 비방을 규정합니다. 명예훼손을 하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출판물 등이라는 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때 여기에 이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국기를 모독하고 하는 그 범죄와 관련해서 비방을 하는 거, 이거 처벌해야 하겠죠. 사람을 명예훼손하는 것도 이미 범죄인데 그것을 비방할 목적까지 가지고 출판물 등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하다. 이제 이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법조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 친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 사실을 알리는데 거기에 비방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비방의 목적도 아니죠. 그 행위 자체가 비방이라는 것은 창피한 사실을 적시하는 게 그냥 비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심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성립하는. 이 경우는 좀 문제가 되죠. 단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비난받는 이유는 특정 후보를 떨어지게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이 창피해지게 한 것도 처벌을 하겠다. 이러면 점점 행위자가 나쁘다는 생각은 좀 옅어지지 않습니까? 상대방, 우리 후보가 아닌 상대방 후보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비방을 좀 했는데, 그게 지금 같은 SNS, 이 경우는 공연성이 그냥 충족이 돼버리죠. 전에 같으면 예전 판례를 보면은 몇 명이더라? 한 25명 정도에게 전파되는 경우는 그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안 본다. 그래서 공연성을 인정 안 한다. 이런 옛날 판례도 있기는 한데, 지금 SNS는 글 올려놓으면은
뭐 아주 인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거 넘어가고 전파 가능성은 그냥 인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써서 올리고 영상 만들어 올리면 그걸 아무도 안 봤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공연성이 그냥 인정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이 있었다 하는 거 가지고 비방만 해도 잡아넣겠다. 이렇게 이제 좀 과도하다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이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을 따로 요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방의 목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태양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창피한 짓을 했대 라고 이걸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비방이라고 그냥 봐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죠. 형법에서 비방의 목적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가해할 의사와 목적이 있다. 이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상대방이 후보에서 물러나도록, 후보에서 떨어지도록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하는 게 먼저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냥 미루어서 당연히 그렇다고 본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라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그리고 재산, 어떤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를 받았다 혹은 안 받았다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그리고 공연이 이제 허위 사실 나왔죠. 그 다음에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누가 흔히 무슨 감남을녀라고 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개인 집에 가서 들여다보면서 사생활을 폭로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공적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참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무슨 MBC 방송 때문에 법원의 그 판단을 받았죠. 공적인물인 겁니다. 공적인물에 대해서 비방을 금지한다. 이거는 과도한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제110조 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번에는 정당,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이제 그 친족들에 관해서 특정 지역, 지역인, 성별 등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당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건 그게 죄가 됩니까? 근데 정당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완전 지존의 지위로 올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251조 후보자 비방죄 앞에 봤던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대중 가운데 특정 후보자의 무슨 친위대처럼 비공식적이죠.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뭐 댓글 부대도 있고 또 실제로 댓글 부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개인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기에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알 수 있는데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형해화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선거를 역시 선거를 선거로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법 규정이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 규정이 이렇지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넓혀가지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위반 행위다 해도 뭐 웬만해서는 고소고발, 여기에서는 고발이 되겠죠. 고발을 안 하고 또 이게 수사기관에 가면 상당 부분이 무혐의로 이제 나오고 또 법원까지 갔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 법조문의 성격상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걸 볼 때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위축이 되다 못해 형해화된다. 이 유권자가 의사표시를 못하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선거가 되겠는가? 왜 이런 데 대한 거는 언론사, 회사 차려놓은 그런 데만 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겁먹어가지고 아예 이제부터 그 의사표시를 안 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후보자 비방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해서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만 하면은 그냥 걸린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단 앉아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싹 지우십시오. 안 밉다, 안 밉다 이렇게 이제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싹 지운 다음에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의자로 보십시오. 이런 이제 후보자라는 의자 이렇게 보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나쁘다고 본다.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너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나는 네가 나쁘다고 본다. 나는 네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출처는 밝혀야 하겠죠. 이렇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사실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재명 후보가 좋다. 나는 윤석열 후보가 좋다. 혹은 그 반대다 할 때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지씩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걸 내놨을 때 일반 국민들은 걸핏하면 잡혀가서 유죄 판결을 받는가? 그게 이런 객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놓게 되면 대중을 상대로 객관적인 글이 나가는 것이고 그냥 나는 이래서 이 사람한테 투표할 거다. 나는 이래서 이 사람에게 안 할 거다. 근데 물론 이 결과를 알리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글을 썼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겁니다. 남이 보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을 걸러내는 상대방을 막 미워하든지
막 좋아하면서 저 사람이 돼야 할 텐데,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할 텐데, 이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